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 최근에 한 6개월 만에 주가는 80%가 뛰었습니다. 32만원대에서 이제 고점 찍고 최근에 이제 매물 좀 나오면서 쉬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8만원까지 내려온 현재 상황에서 다시 한번 또 반등하면서 신고가 기록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한 향후 주가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하겠죠. 특히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팔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완전히 스탠스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개인은 이제 매수세로 돌아선 지 한참 됐고요. 외국인은 오히려 매도세 강하게 진행이 되면서 개인과 서로 대치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다만 이제 기관은 중립을 보이면서 사고 팔고 반복해주고 있는 어떤 포지션은 잡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신용잔고율 보시겠습니다. 최근 0.55% 나오고 있고요. 과거 대비 소폭 올라왔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수치,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비중은 1%에서 3% 안쪽 남짓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으로 낮은 비율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어서 대차잔고도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꾸준하게 내려왔고 이제는 바닥권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매도 관련해서는 전혀 신경 쓸 게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바로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03조, 117조, 140조, 160조, 170조 돌파, 그리고 올해는 180조대, 거의 190조 근처까지도 갔어요. 그리고 내년, 후년 가면서 마찬가지로 거의 200조를 향해 계속 우상향 진행할 전망입니다. 자,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2조, 6조, 9조, 15조 꾸준하게 우상향했고 작년에 눌리면서 14조, 올해는 이제 저점 잡았죠. 12조까지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반등하면서 13조대, 14조대 이런 식으로 후년까지 계속 올라갈 전망입니다. 단기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올해 저점 형성, 내년부터 반등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사실 뭐 기존에는 예상치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횡보 또는 뭐 하락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일단 관세 문제가 가장 컸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됐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실적도 우상향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괜찮은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분기에는 3조 5천에서 2조 5천으로 크게 눌렸고요. 4분기에는 2조 8천에서 2조 8천 횡보세 이어갑니다. 자, 1분기 3조 6천에서 3조 1천 다시 소폭 눌리면서 조금 아쉬운 모습이지만 2분기에는 다시 회복하면서 전년 대비 동일한 수준까지 3조 5천. 자, 그래서 횡보 느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는 전년 대비해서 비슷하거나 약간 눌리는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2분기까지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 3분기부터 하반기에는 확실히 전년 대비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연간 기준으로 예상치를 봤을 때.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급한 불은 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170에서 80대, 그리고 최근에도 거의 큰 변화 없습니다. 여전히 비슷한 수치고요. 다만 내년 후년 가면서 조금씩 더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채 부담은 살짝 있으나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ROE 보겠습니다. 2, 6, 9, 13까지 올랐고 작년부터 떨어지면서 12, 올해는 9까지 내려옵니다. 다만 내년 후년 가면서는 비슷한 수치 유지되면서 9대에서 10 사이 좀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아주 좋은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나쁘지 않다, 뭐 준수하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EPS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꾸준하게 올랐고 올해 자, 크게 좀 눌렸다가 내년부터 회복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배당이 중요하죠. 배당으로 많이 투자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배당금 보시면 일단 12,118원, 전년 대비 거의 비슷한 수치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4.21%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배당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현대차 안 사죠. 현대차 우나 이우비, 사무비로 가는데 각각 제가 계산을 해왔습니다. 현대차 우는 6.01% 종가 기준입니다. 6.01%. 이우비는 5.87%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사무비는 우와 마찬가지로 6.01%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뭘 사야 되냐?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냥 명확하게 현대차 우 사시면 됩니다. 종가 기준으로. 자, 왜냐면 이제 사무비랑 어차피 동일하긴 합니다만 거래량이 훨씬 더 우쪽이 많기 때문에 굳이 사무비를 갈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현대차 우 사시면 된다. 배당 보시는 분들 정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PER 6.98배, PBR은 0.65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자, 일단 뭐 주가가 좀 많이 최근에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약간의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관세 이슈가 해결이 됐고 실적 우상향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엄청 싼 구간은 아니에요. 약간 싼 정도, 살짝 싼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분기 실적입니다. 예상치인데 일단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6.8% 상승, 영업이익은 2.3% 상승. 그래서 약간 이제 둘 다 조금씩 소폭의 상승을 보일 전망입니다. 그 배경으로는 미국 인센티브 비용에 더해 환율이 매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주된 손익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고요. 특히 관세가 이제 15%로 인하된 효과가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매출과 판매 보증비 변동 합산 환 효과로 2천억 원이 미국 인센티브 비용 절감 효과로 2,700억 원을 절감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도 실적 괜찮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중국을 제외한 이 신흥시장 도매 판매량은 4분기에 103만 6천 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가 예상이 되고 있는 점, 자, 긍정적이겠습니다. 자, 이어서 총 평균 판매 가격은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6.2% 상승하면서 이제 첫 3,600만 원대에 진입했다는 소식이고요. 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 그리고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 평균 판매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5.9%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대미 수출 물량은 9월 이후 저점을 넘었다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월부터 팰리세이드 중심으로 울산 공장이 주말 특근을 시작을 했고요. 하이브리드 전기차 판매 전개가 미국에서 본격화되는 시점은 12월에서 1월로 추정이 되며 순차적인 손익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있는 점 우호적입니다. 자, 이어서 새해 전망 또한 밝습니다. 현대차는 연말 임원 인사를 통해 R&D 중심의 리더십 개편을 단행하면서 기술 경쟁력 강화에 나섰고요. 소프트웨어와 전동화, 미래 모빌리티 분야를 중심으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어쨌든 중장기 성장 전략에 대한 시장의 기대 또한 커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신차 효과도 새해 실적 반등의 기대감으로 이제 작용할 수 있는 핵심 요인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7종 이상의 주력 신차를 투입하며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기존 내연기관차까지 폭넓은 제품군을 바탕으로 판매 회복과 매출 성장을 가속할 방침에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현대차는 피지컬 AI와 결합된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고요. 자동차 제조의 경계를 넘어 이제는 AI 로봇 기업으로의 진화가 견인할 이 기업 가치 재평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는 점에서 이제 주가에도 힘을 다시 한번 불어 넣을 수 있는, 자,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재평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의 이슈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재만 가득한 상황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 대비해서 메리트는 많이 줄긴 했어요. 엄청 좋은 구간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진입은 가능하다. 여전히 상승 여력은 남아있고, 특히 중요한 게 배당주는 하락을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보다는 하락을 안 하는 구간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솔직히 지금의 하락은 그냥 자연스러운 조정이죠. 악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단숨에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급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고요. 이제 다시 한번 또 반등하면서 전고점 돌파는 솔직히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 기조는 큰 일이 없는 이상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충분히 신규 진입도 지금은 괜찮다. 다만 막차 느낌이에요. 지금에서 더 올라가고 30만 원 넘어간다 그러면 조금 애매해져요. 오히려 다른 배당주를 보지 30만 원 위에서는 조금 들어가기 애매해진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차 관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어서 보유자분들의 대응 전략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겠습니다. 자, 현재 목표가 여기 표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40만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이 여전히 굉장히 많이 열려있다. 40만원까지 한번 노려보시되 30만원 넘어갈 때부터는 이제 조금씩 익절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할 익절 하다가 최종으로는 40만원까지 보고 교체,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최근에 조금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크게 걱정할 건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손실폭 자체가 완전 고점에서 물렸다고 해도 10% 남짓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탈 필요도 없고 그냥 보유만 해 나가시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익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전략 그럼 여기까지 설명드리겠고요. 오늘도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